네, 영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로 내정된 김헌동 전 경실련 부동산 건설계획 본부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력을 봤더니 지난 20년 동안 경실련에서 시민운동가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진보적인 부동산의 개혁론자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수정당의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제 같은 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걸 어떻게 저희가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글쎄 저는 뭐 보수 진보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서 시민운동을 한 20년 했습니다. 20년 동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부동산 문제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계속 해왔는데 갑자기 8월 달에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이 바깥에서 이렇게 주장만 하지 말고 직접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셔서 좀 고민을 하다가 공기업에 들어가서 직접 해 보이는 것이 좋겠다. 특히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서신 분들이나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안정시키거나 집값을 잡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어떤 후보도 그런 대책이 없다고 보시나요?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더 계속 오르고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네. 몇 가지 정책이라도 해서 직접 실행을 해 보이면 집값 안정에 또 대선 후보들 공약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을까 뭐 등등의 생각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온 후보자들의 대선 부동산 공약에 대해선 좀 만족스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때까지 비판을 해오셨잖아요. 예.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점은 서울 아파트값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20년까지 52%가 올랐는데 14% 올랐다. 또 작년 말까지 79%가 올랐는데 17% 올랐다. 그렇게 퍼센티지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근거들은 무슨 차이길래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걸 근거로 했는지를 경실련은 쭉 밝혀왔는데 정부는 어떤 걸 근거로 10%가 올랐다, 14% 올랐다라고 하는 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계속 문제가 되니까 통계를 바꿔서 다시 조사를 했더니 경실련 조사가 맞더라.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집값이 17% 올랐다는 거는 서울 아파트가 한 5억 가던 게 6억으로 1억 올랐다는 건데 네. 대다수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서울 아파트가 5억에서 6억 정도 되는 정도 오른 게 아니고 5억짜리가 거의 10억 됐다라고 느끼고 2배 있는데 이상 오른 거로 이런 체감상 더 잘못된 느껴지기도 있죠. 통계를 가지고 한 4년간 국민과 또 대통령에게 잘못된 보고를 한 사람들이 26번의 대책을 잘못 내놓고 있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결국 정책은 사람이 결정하는 건데 그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을 잘못 임명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서울주택동시 공사 사장이 되어서 이런 정책들을 다시 좀 잡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 거죠. 글쎄 제 혼자의 힘이 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장께서 과거 서울시장을 하실 때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상당한 이 영향력을 주셨고 또 이번에 다시 서울시장이 되셔서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시길래 시장께 승낙을 했고 힘을 모아서 뭐 저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시의회라든지 SH공사 임직원들하고 힘을 모아서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인사검증 진행 중이시고 네. 만약에 인사청문회 부적격이 나와도 사실 서울시장이 임명 강행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글쎄 그건 제가 뭐 잘 모르고 저는 아직은 임명된 사람이 아니고 뭐 내정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정자이시니까. 네. 사실 이런 인터뷰에 제가 나서는 게 적합한지는 모르지만
이미 약속을 했었고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 지금 가장 사실 많은 방점이 찍혀 있는 부분이 토지보 임대주택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얘기해 보면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갖고 그 건물만 분양하는 그런 주택 형식인 건데 이게 사실 조금 더 설명을 쉽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아파트에? 아파트를 사면 네. 땅을 포함해서 삽니다. 건물하고 땅을 사는데 자기 땅이 어딘지를 사실 잘 모르죠. 그 아파트 공동 지분으로 토지를 사니까. 네. 그래서 아파트의 건물만 팔면, 건물만 분양한다면 한 30평대 아파트를 어디다 짓든 한 3, 4억이면 이 건축이 가능하니까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 좋겠다. 싱가포르 같은 데는 뭐 80%가 그렇고 그 원가에서 이 토지 가격을 빼기 때문에 3억 원이라는 가격이 그렇죠. 책정 가능하다는 뉴욕의 말씀이시잖아요. 맨하탄 같은 데 가도 네. 그런 아파트를 많이 분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가 그런 걸 도입하면 좋겠다 해서 이명박 정부 때 강남에 또는 서초구에 그런 걸 공급한 적이 있었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대해 나간다면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또 집을 사고자 하는 분이 네,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이 정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공급을 한 적이 있는데 예. 그때 이제 전매 제한이 풀리니까 가격이 6배, 7배 폭등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예.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그건 하시는 거죠? 뭐냐면 그 건물만 분양한 아파트만 가격이 오른 게 아니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다 10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10억 정도가. 네. 그러니까 건물만 분양한 아파트도 몇 억씩 올랐죠. 네. 그러니까 반대로 집값이 안정되면 그것도 안정되는 거고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그렇게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주택이 공급이 돼야 그래야 기존에 올랐던 주택 가격도 안정적으로 제가 만약에 전 전문가가 아니니까 말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근데 지금 적어도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집값이 잡히려면 몇백만 호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서울에 남아 있어서 그런 식으로 지어진다면 집값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언급되고 있는 뭐 서울 강남구 삼성동이라든지 뭐 송파구 이쪽을 봤을 때는 겨우 나와봤자 한 4,300세대 정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걸로 집값이 잡힐 수 있을까요? 이제 부지가 많습니까? 네. SH공사가 그런 데서 시작을 하면 네. LH공사가 또 지금 수도권에 3기 신도시를 분양하고 있고 대선 후보들이 다 200만 호, 30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주택들을 이런 방식으로 공급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런 주택이 많이 나오면 집값이 안정된다는 거지 제가 가서 금방 뭐 몇천 호, 몇백 가구를 진다고 해서 그런 거는 쉽게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것이 좋다는 것이 입증돼서 대통령 당선자나 지금 현직 대통령께서라도 그런 걸 확대하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통해서 어떤 서울 집값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단순히 이제 그것뿐이 아니라 네. 지금까지 아파트 분양한 거에 분양 원가를 공개한다거나 지금 대장동 문제 같은 것들을 네. 분양가 상한제를 안에서 생긴 저런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네. 등등 그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과거에 했던 그런 몇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네, 후분양제, 뭐 분양가 원가 공개 이런 거 말씀하신 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헌동 건설기업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